네. 자, 이제 우리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우리 난소공이라는 동일한 소설을 가지고 수능 문제와 그리고 공시 문제 이렇게 두 세트를 풀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1교시에 비문학에 대해서 한번 수능 그리고 공시 그 다음에 필셋 이렇게 세 가지를 봤으니까 이번엔 소설로 가보죠. 자, 내용을 봅니다. 자, 공시 독해와 수능 독해의 차이, 출제 목표와 의도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냥 대뜸 공시 독해부터 가르치면 되지. 왜 굳이 계속 수능과 비교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모두가 다 함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왔을 시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시 독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이죠, 수능이.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가 어떤지는 대부분 다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수능 독해 도구를 가지고 서점에 가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 교재 같은 거 혹은 뭐 마달이나 그쵸? 그런 거 그래서 뭐 미래로나 이런 여러분들이 수능 때 썼던 그러한 기출 문제지로 공시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시에 딱 맞게 조율이 된 문제가 아니라 수능이랑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날것의 수능 세트 그대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럼 여러분들이 내재화 과정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능으로 훈련하다가 그것을 공시형으로 맞추는 과정에 2단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효율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강사들이 수능 문제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따다가 오리고 자르고 선별해서 공시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공시 쪽에 있는 문제지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하셔야지 그냥 맨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해서 수능 쪽에 수특, 수완 푸는 거 저는 별로 반대입니다. 예, 진짜로 시중에 존재하는 공시 독해책을 다 풀어서 더 풀 게 없다 그럼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제시해요. 제가 삼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더 풀 문제지가 없다고요 막 그러는데 진짜 기출 다 풀었어요? 기출은 좀 쉬워. 근데 여러분 일행직 기출만 풀었지 국회직이라든가 이런 거 푸셨어요?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다 하고 얘기해 저한테. 제 다음 카페 오셔서 알고리즘 다 풀었고 선생님의 모의고사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다른 거 도구가 될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 거기까지 가면 이상한 거야. 왜? 다른 과목 안 하냐고. 공무원 시험은 최종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원하지 국어만 잘 받고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어를 많이 시키는 건 나쁜 강사예요. 예, 자, 그럼 출제 목표와 의도의 차이. 여러분 출제 목표에서 공무원 독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려운 독해 문항 문제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돼서 어떤 행정 업무를 보든 무슨 업무를 보든 간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서와 자료를 보고 가공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이 목표예요. 그것을 측정하는 게 공시 독해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출제 목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사실적 독해 그리고 또 뭐 구조적 독해 그리고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까지 묻습니다. 근데 공시 독해는 창의 독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지를 풀면 빼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공시에 절대 안 들어오는 유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 목표의 범주가 다르다. 어디까지나 공시 독해는 실용적인 독해 능력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실력에 따라서 대학교를 보내서 진짜 학업을 해가지고 학자가 될 라인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독해 능력을 측정해야 되고 난도도 되게 다각적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실적인 독해부터 시작해서 창의 독해까지 수능은 시키는 거죠. 실용 독해는 사실 독해, 구조 독해, 추론 독해 그리고 일부 비판 독해에서 끝나요. 창의 독해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의 차이. 그냥 뭐 공시는 공시가 의도고 수능은 수능이 의도다?
아, 그런 당연한 얘기 할 거면 내가 썼겠어? 그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은 합격, 불합격이에요. 경쟁 시험이라고. 그러면 선별 인원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1등급부터 쫙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합과 불합을 나누는 시험과 1등급부터 시작해서 등급별로 다층적으로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난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난도 상이 있고 난도 하가 있다고 하면 공시는 어디부터? 여러분, 수능의 난도 하가 공시에서 난도 중 정도 돼요. 수능 난도 하는 공시에서 난도 중 정도가 됩니다. 공시에선 더 쉬운 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맞는 읽긴 했지? 뭐 이런. 자, 그러면 수능에서 난도 하부터 상까지 중에 그럼 공시도 여기까지 문제를 내느냐? 아니요. 자, 수능에서 이 정도 중상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공시에는 중상 정도의 문제까지. 그래서 1등급만 맞고 2등급은 틀리는 문제는 공시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수능 2등급 정도까지 3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정도의 문제로 난도상을 냅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수능에 있다가 온 거 아시죠? 저는 23살부터 32살까지 대략 거의 10년 정도 수능 시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 수능 시장에서도 그래서 독해 위주로 수업을 쭉 하고 물론 문법이나 이런 부분도 했지만 그리고 재수 종합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고딩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신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시장에서 수능 언어 영역 강사였다가 국어로 이름이 바뀌었지. 예, 그래서 저는 언어 영역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알고리즘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수능 재수종합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등급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반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대비 반하고 이렇게 쭉 해서 꼴찌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같은 지문을 가지고 1등급 수능 이 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는 사람들부터 3등급이 목표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을 동일한 제재를 가지고 쭉 가르쳐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서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강사로서 저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독해를 수업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게 알고리즘의 패턴 순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상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좀 가려드릴 건데 아까 전에 피셋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중상 정도 난도까지 요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 쪽이 보기 문제에서 거침없이 답안을 고르는 거죠. 피셋에선. 그래서 수능에도 피셋 난도의 문제가 상으로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공시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틀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출만 풀지? 뭐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공시 기출 독해 문제지 반복하는 거. 그걸 왜 회독해요? 똑같은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거는 문법 규정하고 어휘 한자만 하면 돼요. 독해는 공시 기출 문제 중에 쓸만한 훈련 도구로 쓸만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누구나 다 맞는, 눈이 있으면 다 맞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국어 독해 기출은 공무원 시험 독해 기출로 반복하는 거는 시간 아깝습니다. 네. 자, 대부분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시 독해는 난도 하에서부터 독해는 난도 하에서부터 중정도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공시 독해는 이제 중상을 노릴 거예요. 왜? 올해로 실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인사혁신처가 20분 내에 뭐 20문제, 뭐 그 이상 시간을 썼을 수도 있지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 안에서 국어 시험을 보게 했을 때 합격자들이 지금 95점, 100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국어를. 실제 거의. 합격자 중에 국어를 되게 못 본 게 9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아, 독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붙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변별력을 좀 줄까? 라고 했을 땐 지금까지의 독해 문제보단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려워질 부분이 독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해 문제를 증량한 게 일단 1단계의 변화고 앞으로 남은 단계의 변화는 독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에 대비를 해야겠죠? 자, 보세요. 자, 유형의 교집합과 차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실용적인 독해에 대해서 수능보다는 쉬운 난도까지 측정을 당할 거지만 이것은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붙고 떨어지고를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가 지금 70점가량 점유하고 있어요.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를 보면 70점이 독해 비율이야. 100점 중에. 30점이 나머지고. 그럼 이제 독해 다 맞으면 70점을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그 70점을 다 쉽게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냐? 아니. 어려운 문제를 두세 개 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두세 개가 당락을 가르겠죠. 독해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점점 쉬워진다고. 지엽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 수능과 공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이게 공시고 이게 수능이에요. 그러면 수능과 공시에서 겹치는 이 부분에서 수능 수준의 출제를 하면 공시에서 그 당락을 가르는 두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 교집합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자, 수능엔 있지만 공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문학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학. 자, 그러면 문학 지문. 자, 먼저 수능 지문과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근데 요게 이제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트야, 세트.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세트형 질문이니까 이럴 때에는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유형을 한번 보고 지문을 들어가서 대응하는 게 또 현명합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유형이 출제됐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선지를 한번 보면 내용에 대한 질문, 서술상 특징에 대한 질문.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건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 발문, 부정 발문, 긍정 발문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머니와 관련하여. 그래서 기호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하나 빼고는 다 이해가 적절하죠. 근데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어머니의 감정선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미리 가지고 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선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특징들이 있다면 쳐두고 지문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서술자 찾아야 되고요. 서술자가 비관적인지 체크. 그 다음에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있다면 체크해야 되고,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지 봐야 되고,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액자 구조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사건들이, 액자 구조라는 게 이제 외화, 내화가 있잖아요. 그럼 바깥 사건, 속 사건이 유사한 의미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 그러면 동시에 벌어진 사건 두 가지 이상을 나란히 배치하면 시간이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켜야 된대요. 자,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참이야. 선생님, 이렇게 5개나 되는 선지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가지고 지문에 들어갑니까?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습을 하면 공시는 4개잖아요, 선지가. 그러면 4개를 먼저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2-3개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게 부정 발문일 때는 확실히 이득이 되고요. 긍정 발문일 때도 내용에 매몰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줘요. 서술자 아무래도 찾으려고 들게 되고요. 액자식인지 아무래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렬 사건들이 있는지 보게 된다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과장했나? 과장이 나오면 생각나. 아, 맞다. 과장이란 선지 있었지? 막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뭐에 대해서는? 형식에 대한 질문의 선지는 먼저 보는 게 유리하다. 근데 내용은 안 돼. 내용에 대한 선지는 미리 보면 자기가 지문을 읽으면서 합리화할 수 있어.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선지는 미리 보면 안 되고,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선지는 미리 본다. 이런 것들을 몸에 딱 붙여야 돼. 그래서 기계가 돼야 된다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이때 보기 제시형의 문학 문제는 사실 공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었지만 국회직, 소방직, 경찰직, 법원직에서는 이미 시도됐고, 그리고 일행직에서도 3년 전부터 시도가 종종 되고 있어요. 앞으로 아예 고정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유형이라는 거죠.
자, 대신 난도는 조금 낮게 나올 거예요. 왜? 텍스트가 주 텍스트 외에 바깥 텍스트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외연적 사고를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기가 있으면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능 때 그렇게 배웠대. 근데 여러분, 보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 보기가 있고 조건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속에 만약에 다른 작품이 있고 비교를 하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릿속만 시끄러워져.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강화해 주거나 작가 이도를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더 이해하게 해줄 때 그때는 지문을 이제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아냐고? 발문이 알려줘. 발문이 윗글을 읽고 보기를 보았을 때라고 말하는지 보기를 읽고 윗글을 봤을 때라고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발문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얘를 먼저 보라는 얘기야. 그럼 지문 읽기 전에 1번 문제의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선지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고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볼게요.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서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한다. 그래서 난쟁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 그러면 난쟁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이고 그리고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이다. 그럼 대조되겠네요.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화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준다. 주제 다 알려줬잖아. 그럼 지문 읽을 때 훨씬 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감정선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잡고 들어갈게요. 어머니는, 자, 어머니를 요걸로 잡을까요? 지섭을 동그라미 쳐놨었으니까 보기에서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제가 아까 전에 발문에서 어머니의 무슨 기호 줬었죠? 선지에서? 동그라미 줬나 세모 줬나? 어쨌든 세모 치고 시작할게. 자, 여기서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자, 근데 여기선 감정이 아직 안 나와. 왜 말이 없는지 몰라. 자, 그 다음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식사를 하다 말았죠. 근데 아직도 심리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왜 식사를 하다 말았을까? 어머니는 두 무릎을 추세우고 앉아있다. 그리고 이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여러분, 어머니는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요.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밥을 먹다 말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 타인의 감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페가 아니고서야 어머니의 감정이 답답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피셋에 뭐 예를 들어 리트에 이렇게 텍스트가 만약에 문학적 텍스트가 나왔다면 뭐 피셋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리트에는 산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정말 이 사람이 타인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어머니는 답답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공유하는 어떤 문제로 어머니는 너무나 답답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에 나가 나오죠. 서술자가 나왔네요. 서술자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는 선지가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럼 서술자가 비관적인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쳐둘게요.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행복동이래.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들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나요. 연결.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비관. 선지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 나는 게시판 바깥에 이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의 액수 등이 있었어요.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습니다. 난쟁이의 가족들이 나오네요. 자, 아버지는 도장파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누가? 아버지랑 영호랑 영희랑 나랑 자, 이 가족이고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 이만큼을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이유가 이 철거 개고장 때문이고 어머니가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친 이유도 이 철거 개고장 때문이고 그래서 이 곳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어머니의 감정, 그리고 나라는 서술자, 서술자의 비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거개고장, 철거개고장 때문에 엄마가 가슴을 쳤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가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문제가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 나는. 자, 그럼 더 들어갑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다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이런 거에서 아까 전에 앞부분하고 이 부분이 혹시 읽는 속도가 똑같았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도 완급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관련된 거 아닌 거, 물어보는 것 관련된 거 아닌 거, 발문 먼저 봤잖아. 근데 왜 똑같은 속도로 읽어? 똑같이 다 똑같은 중요도예요? 그렇다고 제가 읽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해야 되니까 읽긴 읽되 외우거나 천천히 음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묻는 말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머,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짐 들어주는 거 보게, 어머나 형을 사랑하는구나, 형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주는 거 보게, 우애가 좋군, 이딴 생각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지.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 자, 더 봅니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여러분, 이 부분 확 빨리 읽었어야지. 어머니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밑줄의 기호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액자식의 이야기라든가 병렬 사건이라든가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는 건, 만약에 이 작품을 미리 모를 땐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보죠. 자, 그 다음 어머니는 나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느리게, 이 부분은 빠르게.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그래서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으로 못을 뽑았다. 어머니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영호는 왜 못마땅한가?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역시나 비관적이네. 서술자는 비관적. 자, 그 다음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 그렇지. 여기를 봐야 돼요.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허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랑 내가 이러는 게 꼴보기 싫은 영호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근데 엄마는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숨기고 싶은 거야. 왜?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어머니요. 어머니는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나중에 괴로워질까 봐. 이렇게 읽어야죠. 자, 그 다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중략 줄거리. 자,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이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서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중요하냐고! 안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 자,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 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섰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이때 당시에는요 방송통신대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수업을 들었다면 쓰레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환경이나 그때 시대를 설명하는 수업을 들었다면 그건 독해 수업을 들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독해를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아까 전에 본 문제 필요 없잖아. 그러면 빨리 읽고 이들의 상황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이걸 읽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문제 때문이에요. 안 읽을 순 없어. 왜? 첫 번째 문제에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병렬 사건은 없는지 같은 시간대, 아니면 액자식은 아닌지를 계속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읽을 순 없어. 계속 읽으면서 액자식 아니지?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 병렬 없지? 그쵸? 이러면서 혹시 서술자가 뭐 예를 들어 비관적이 아니라 낙관하는 거 없지? 그 다음에 과장 행동 없지? 하면서 쭉 읽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체킹하면서. 자, 그러면서 빠르게 읽고, 여기 지섭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느리게. 왜일까?
보기 적용 문제 있었죠? 보기 적용 문제에서 보기에서 지섭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읽고 여기에 자,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근데 젊은이에게서 빌린 책이라고 했어요. 그 젊은이가 지섭이에요. 자, 지섭은 밝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야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는 그와 통하는 데가 있었다. 그러면 가정교사면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과 내 아버지, 난쟁이한 아버지가 통하는 데가 있었대. 자,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이제 없다고 말했다. 서술자만 비관적인 줄 알았더니 지섭도 엄청 비관적이네. 그러면서 자,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고 내가 엿들었던 거예요. 과거죠. 그러면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액자라고 보려면 바깥 이야기와 속 이야기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지가 확립이 되려면 액자인 데다가 두 사건이 유사해야 돼. 근데 독립사건이 아니고 과거를 역순행했을 뿐 액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리고 유사사태도 아니죠. 액자 밖은 철거 개고장으로 난리가 난 사태고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에서는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이 세상이 죽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우리 사회가 죽은 땅이라고.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일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모두 열심히 했어. 그럼 나쁜 짓 했어요? 법 어겼어요? 아니. 자,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요? 기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됐죠?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땅이 죽은 땅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시대와 사회를 지섭이 비판한 거고 아버지의 어떤 울분을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통했겠지. 자,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라고 아버지가 했겠죠. 달나라로. 자, 여러분 이런 나라 있어 없어요? 없죠. 이상세계죠. 물론 좋은 곳이겠지. 그래서 죽은 땅과 달나라는 반대 개념. 그리고 죽은 땅의 현실. 달나라는 이상. 자, 그 다음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얘들아! 하고 불렀죠. 어머니가 불안하게 불러요. 이게 지섭이랑 아버지가 대화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끼어든 게 아니라 지섭이와 아버지의 대화는 서술자의 회상이었어요. 엿들었던. 과거 아버지가 지섭이와 하던 대화를 엿들었었던 거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찾는다면 너무 허겁지겁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을 너무 허겁지겁 읽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없어서. 아까 물어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빠르게 지나가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서 단축해야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핥아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못 봤던 이유입니다. 자, 미안, 아파? 수능 때 혹시 3등급이 안 나왔으면 그래서일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수능 수업 해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보람차서 여기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걸 보는 게 대학교 잘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 자, 그래서 수능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못 맞은 거지 방법 배우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랑 독해하고 나서 붙고 나서 수능 풀어봐 2등급 나옵니다. 예, 제가 합격자들 저한테 수업받은 합격생들 나중에 거꾸로 수능 풀려봤을 때 2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고3 때 막 4, 5등급 맞았대. 재수하고도 4등급 맞았대. 2등급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중으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꼭대기에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얘들아! 했던 거지. 아버지가 굴뚝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현실이 너무 싫어서. 지섭이랑 얘기했던 그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하지만 굴뚝에 올라간다고 달나라 갈 수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현실의 고통으로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답은 이미 나왔거든. 그래서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다 찾고 답은 그냥 나와요. 서술자인 나는 비관적이에요. 염세적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었잖아. 과장 행동을 통해 여기서 혹시 아빠가 굴뚝위로 올라간 걸 과장이라고 생각했나요? 그게 분위기를 반전해 주나요? 갑자기 아버지가 굴뚝위로 올라가서 뭐 이야기가 화창해져요? 아니죠. 자, 더 위험해지고 더 비극적이 되겠지. 그 다음 현학적인 표현이라는 건 쉬운 것을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선 전체적으로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도 아버지가 뭔가 피해자라는 걸 지섭이 굉장히 쉽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양한 관점도 없고 액자식의 구조 없고 그리고 동시 사건이 열거된 적도 없어요. 선후 그리고 역순행이 일부 있지만, 하지만 이게 액자식도 아니고 동일 사건 병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은 문제 풀면서 지문 읽으면서 나왔고,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라. 기억,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치고 가슴 치고, 그 다음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의 행복동. 이 동네 행복하지 않잖아. 지금 집 다 내놓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철거개고장, 집이 철거당하게 생겼다. 그 다음, 자, 이게 3번을 고른 사람들 중에 나 무슨 생각하고 틀리는지 다 알아. 다 알아요. 저는 수능이 시작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수능 기출 문제를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에 여기다가 시비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어머니에게만 닥친 문제냐, 이 가족의 문제지 라고 생각해서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언제 어머니에게만 닥친 문제라고 했어요? 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읽으래? 왜 이걸 어머니에게라고 했지 어머니에게만? 이게 어디 있어? 자기가 읽다가 선지를 읽다가 자기가 끼워 넣은 거잖아. 이건 어머니가 포함된 난쟁이 가족이어도 5인 선지죠. 어머니에게라고 하면 어머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에게만 한정되어야지 성립되는 선지가 아니야. 이건 명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사나 아니면 보조사 같은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서 선지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고치면서 문제를 왜곡하면서 답안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3번을 골랐지. 3번 고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만 닥친 문제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도 닥친 문제지.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생활의 의지를 포기했으면 철거 개고장을 뜯지 않아요. 차라리 그래 뱉지, 이렇게 했겠지. 아유, 그래 부셔라. 나도 같이 그 건물과 같이 그냥 묻혀버리란다. 그거를 떼는 것 자체가 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의지를 포기하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 아버지가 굴뚝에 올라갔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아까 봤죠? 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보기의 내용이 뭐라는 걸 알죠?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 대한 거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맞죠?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공고문이 뭐예요? 꺼져라죠. 불법 건축물. 그러면은 무허가 주택 사는 사람 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쟁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난쟁이 가족이 욕망을 가졌다가 아니야. 왜곡해서 읽으면 안 돼. 그것도 잘못 읽은 거예요. 혹시 앞에서 어머니에게를 어머니에게만이라고 읽은 사람이 여기를 또 왜곡해서 읽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보기대로 봤을 때 난쟁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하니 난쟁이 가족을 꾸몄어요? 현실을 꾸몄어요? 현실을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이 욕망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난쟁이 가족은 욕심이 없는데요? 하면서 얘가 틀렸다는 거야. 잘못 읽었어요. 괄호치고 현실이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요. 사람들이 이 세태가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요.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맞죠? 보기에서 성립되죠?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 맞아요. 지섭은 현실을 싫어하고 이상을 동경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달나라로 가야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3, 4번 묶어주세요. 지섭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찾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겠다. 여러분, 지섭이가 물어봤지. 뭐 혹시 게을렀냐? 기도를 안 했냐? 열심히 안 살았냐? 이런 걸 물어봤지만 그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열심히 사셨죠? 근데 이 세상의 꼴 좀 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이 세상은 끝났어요. 달나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틀린 거죠? 난장이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해서 남들이 당신을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보시면 앞절의 문장은 그러니까 선지가 다 이렇게 끊어지죠. 선지의 앞부분은 보기에서 입증하면 되고, 그리고 이 보기에 근거하여 볼 때 지문에서 뒷절이 입증되느냐 이거죠. 수능에서는 보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선지를 입증시키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공시 일행직에서는 자주 출제된 바 없지만 이제 곧 들어올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때 앞절이 틀릴 가능성은 없나요? 있어요. 보기를 잘못 해석해서 왜곡해 놓은 앞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앞절의 보기의 해석은 틀린 게 없고요. 여기서 지섭이 난쟁이를 보는 게 왜곡되어 있는 선지. 이 5번이 답이었죠. 자, 할만하죠? 자, 그 다음.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건 공시입니다. 올해 문제였어요. 자, 2020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자, 이때 똑같은 지문인데 훨씬 지문 길이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지를 먼저 보죠. 이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에 인물들이 나오거나 소재가 나오면 그 인물이나 소재에 집중해서 더 빠르게 지문을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랑 닮았을까요? 아까 있었던 수능 세트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중심으로 기호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있었죠. 그 문제가 바로 이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능 문제는 어머니라고 발문에다가 한 명을 박아줬다면 이건 선지별로 우리 5식구, 아버지, 우리, 그리고 키워드, 보이지 않는 보호, 구역, 공부를 한 자,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때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선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에서 이런 키워드는 먼저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며 천국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 5식구가 사는 삶은 긍정, 부정, 어디 살고 있어요? 지옥이요. 그럼 우리 5식구들은 안 좋은 현실, 부정적인 현실이니까 마이너스 칠게요. 제가 문학을 할 때 시나 소설 모두 다 긍정, 부정,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거의 다 유사 체크가 나오죠. 문제 풀면. 자, 그래서 지옥에 살기 때문에, 근데 지옥에 살면서 뭐를 꿈꿔? 천국을 꿈꿨어요. 자,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꿈을 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자,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죠. 우리 생활은 전쟁 같았어요. 그래서 지옥과 전쟁 같은 의미죠. 자, 지옥 전쟁 연결. 그 다음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서 해온 일은 5가지다. 근데 이것들을 막 천천히 봐야 돼?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가 뭔가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일들만 해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 서커스단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면서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대 위에서 해야 될 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우리들도 아버지를 성토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서커스를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지.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섰다. 여러분, 아버지는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물러났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리 끝. 자, 그 다음 아버지의 꿈은 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하던 일을 하러 나갔다. 자, 그 다음 자,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소 재봉 공장에 나아가서 고무골무를 끼고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인쇄소의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 영어와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 여러분, 선지에서 이야기한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는 속독하다가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멈춰서 보이지 않는 보호가 뭐지? 보이지 않는 보호가 뭐야? 좋은 거야? 우리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잘 보세요.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자,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세상에서 이질적 집단으로 보호를 받았다. 좋은 얘기일까?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이 구역은 보호를 받는 구역, 연결, 보이지 않는 보호, 이 구역,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나가지 않겠다요, 나갈 수 없다요. 나갈 수 없다. 그럼 나에게 권한이 없다죠. 자, 나는 조역, 곡물,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서 정판에서 일했다. 영어는 인쇄소에서 일했다. 그러면 이 구역이 뭐죠? 노동자의 구역이죠. 자,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 계속 일을 하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 구역이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구역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을 보호라고 표현했어요. 반어적 표현이죠. 그건 사실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격리를 당한 거죠. 너희들은 노동자야. 자, 그다음.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한 자와 못한 자로 엄격히 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독.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선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비문학은 사실 무리하게 속독을 하려다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발문독법, 그래서 문제 유형을 나누고 문제에서 묻는 바를 미리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지문에서 완급 조절을 해서 그래서 천천히 읽을 부분과 빠르게 읽을 부분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문학엔 한계가 없습니다. 아는 작품이 나오면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까지 맞아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뒀나요? 평생 해온 일로 돌아갔죠. 꿈을 접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는 맞죠.